자, 일단 그리스를 가도록 하자, 오늘은. 그리스. 근데 제목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노? 아테네 민주정치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민주정치 시작하면 보통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해. 그 나라 이름이야. 근데 이 아테네 같은 이런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폴리스. 우리가 말한 폴리스는 그 경찰 폴리스가 아니고요. 여기 폴리스의 뜻은 도시국가라는 뜻이야. 도시국가. 그러면 도시국가니까 뜻이 뭐겠노? 도시가 국가야. 그럼 나라가 크겠나 작겠나? 작지. 그럼 도시 하나가 국가가 된 거야. 이거를 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왜 폴리스가 많았겠느냐? 왜? 크게 나라를 하나 모으기에는 자연요건상 나라가 뭐 강이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산이 있다든지 나눠줬고요. 그래서 각자 조그만하게 나라가 하나씩 생겼어. 조그만 규모로.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주로 이제 동네, 우리 지금으로 치면 창원시의 국가 하나, 부산의 국가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근데 그 국가가 되려고 하면 국가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본 시설이 뭐가 있냐면 옆에 나오는 거 폴리스의 구조를 한번 봐봐라. 일단 아크로폴리스가 뭐 하는 데냐면 신전이 있어야 돼. 이때는 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아고라 광장이 있어야 돼. 광장.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 그 토론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라는 게 있어. 그 광장, 그거 이름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요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해요. 국가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야 될까, 이가.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웬만한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형태. 요게 뭐라고? 폴리스. 그러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잘 나가는 폴리스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테네, 하나는 스파르타. 자, 아테네 하면은 아테네는 민주 정치의 출발. 민이 뭐고 민? 백성주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의 형태. 자, 그러면 그 전에 정치 형태는 뭐였냐면 주로 군주 국가, 왕이 주인이었다 이가. 근데 여기는 뭐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국민이 나라죠. 근데 국민의 범위가 이제 갈수록 좀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때는 이제 도시니까는 국민이란 말보다는 뭐라고 썼겠노? 시민이지. 그리고 첫 번째, 아테네는, 이제 아테네가 정치가 쭉 발달이 오긴 했지만, 처음에는 소수의 귀족이 했어. 소수의 귀족. 그러다가 좀 부자가 된 평민. 맞나?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때 사람들은 생각해봐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뭐 복지 정책을 결정할 것도 아니고 환율을 결정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뭐를 결정해야 되겠노 그때? 저기 쳐들어온다. 싸울 것인가? 우리가 먼저 칠 것인가? 공격을 할 것인가? 맞지? 전쟁을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얘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 요즘 같으면 자 우리가 전쟁할까요? 전자투표 하면 되잖아 바로. 근데 그때는 전자투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와야 돼.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왔어. 다 와가지고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잖아.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제일 많이 결정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노? 전쟁. 그럼 전쟁에는 누가 나올 건데? 평민보다는 남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모인다 이거 그지? 그럼 이때까지는 귀족들만 했는데 일단 평민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내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왜 내한테 그건 안 주느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참여권이 발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론 봐봐라. 솔론. 사람 이름이다. 솔론은 어떤 사람들한테 참정권을 줬느냐 방금 얘기했잖아. 평민 중에서 돈 좀 있는 사람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과 공사적 의무를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돈.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솔로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늙어서 혼자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노?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솔로로 살려면 돈, 재산 정도에 따라서 하는 거. 두 번째는 클레이스테네스다. 클레이스테네스도 사람 이름이다. 이 사람은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발달해 온다 했다 얘가. 그럼 어떤 식이었냐면 클레이스테네스 때는요 민주정치가 되려면 독재자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독재자가 없어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씩 나눠줘. 자 지금부터 이름 적어. 가만히 놔두면 저 자식이 독재를 할 것 같다는 사람 이름을 적으래. 그럼 진짜 전부 다 나 누구 적을까? 나는 학지 적을 거야. 네. 우리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학지가 다 나왔지. 그럼 학지는 10년간 추방. 근데 진짜 자고 독재했나? 근데 놔두면 할 것 같은 사람을 적은 거야. 근데 지금은 지금 어찌 보면 마녀 사냥인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종이를 내가 나눠주지만 그때는 종이가 아니고 뭐라 했냐면 도자기 파편. 도자기 파편에다가
나 가만히 놔두면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은 뭘 하냐면 참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은 이름을 적어. 그러면 그 사람을 10년간 추방해버리라. 근데 실제로 자가 독재를 한 건 아니잖아.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선웅이가 학질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참에 학질을 쫓아내고 싶어. 네가 작전을 짠 거지. 그 사실은 야가 독재가 될 건데. 맞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학질을 적어서 학질은 10년간 추방이 됐어. 다시 오면 한 번 더, 그러면 거의 20년간 나갔다가 한번 돌아오면 이제 못하는 거지. 어디다가 이름 적었다고 방금? 도자기 파편 줄여. 도편. 해서 뭐 한다고? 추방해. 그래서 뭐? 도편 추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보면 뭐 독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쁘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냥 한 방에 쫓겨가는 거잖아. 그지?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요때, 클레스네스 때, 그 다음 내려가면서 이제 페리클레스가 갈 건데요. 이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하는데, 이때 누가 이기냐면, 아테네가 이겨. 아테네가 이겨.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이길 때, 그때 내가 이야기해줬잖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어. 그때 페르시아랑 이 그리스 중에서도 뭐, 아테네랑 붙었어. 누가 이겼다고? 아테네가 이겼어.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될까, 아이가? 어떻게 전해줄래? 뛰어가야 되는 거지. 전화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병사가 쉬지 않고 그 페르시아 쪽에서 그리스까지 뛰어온 거야.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네. 잠시도 안 쉬고 뛰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 마라톤. 그 전투 이름이 마라톤 전투야.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뛴 거리는 42km 했다, 얘가. 그때 여왕이 나도 보고 싶어 해서 우리 집 앞으로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간 게 얼마라고? 195. 42.195가 된 거라. 그게,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지. 이거 우리가 마라톤 어디서 하는 거냐면,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에 마라톤을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다, 얘가. 들어봤어?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마라톤 나와서 금방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강점기에도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나와서 이렇게 일본 일장기 앞에다가 이거 월계수 화분을 딱 두고 찍었더라, 얘가.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자, 이 반은 제일 똑똑해. 다른 반에 가면 그렇게 말하면 송기정을 몰라. 그럼 또 월계수를 몰라. 그럼 우리는 다 알지? 근데 이 마라톤이 방금 올림픽에 산다고 했다, 얘가. 이거야. 이때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도시국가다, 얘가.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나라가 있지만 그때도 이 폴리스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는 축제가 있었어. 그 축제가 아까 신전이 다 있었다, 얘가. 그지? 신들을 위한 축제야. 그 축제가 나중에 뭐가 된 거냐면 올림픽이 되는 거더라.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서 야들은 그때 그러면 모여 축제를 하면서 뭘 했겠노? 같은 언어를 썼겠지. 같은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하나씩 다 따로 돼 있었지만 같이 하는 정신적으로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구나. 그때 아까 방금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 페리클레스야. 와우. 그러면 이 페르시아도 이기고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아테네 정치가 황금기로 갑니다. 전성기로 가는 거지. 페리클레스 때. 그러면 뭐라? 페리클레스 때는 그러니까 진짜로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이 됩니다. 이제. 평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이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저는 찬성, 반대 이래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게 직접 민주정치야. 아, 좋네. 요새보다 더 좋잖아. 요즘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 하나? 안 하잖아. 이때는 직접 민주정치를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별표 50개치입니다. 자, 여기는 뭐를 주로 결정한다고 했노? 전제. 누구 안 나가지?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제외됩니다.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외국인이나 노예가 인정되지 못하는 건 난 인정하겠는데 나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자 안 됩니다. 일단 왜? 여자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다고 보는 거라.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정치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민주정치와 차이점이 뭐다? 제한적 민주정치다. 누구를 제한했는데?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한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자들까지 가능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와서 가능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이 아테네 왕들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시험에 잡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누구래? 너 일단은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 너 돈. 그래서 솔론. 그 다음에 아까 도자기 파편에 이름 어떤 사람 적은다 했어? 클만 하면 추방. 야, 클만 하면 추방한다고. 클만 하면 추방한다고. 그 사람은 클만 하면 추방한다 해서 뭐? 클레이스테네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페리클레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첫 번째 누구?
솔로. 그 다음에는 클마라면 주방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페리클레스. 요 순서를 섞으면 안 된다. 각각 무슨 전치를 기억해야 된다. 됐나요? 근데 요런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있던 거 이제 아테네 말고 하나 있던 게 뭐였냐면 스파르타가 있었어. 스파르타. 느낌에서 우리가 스파르타 노래 가사에도 많이 놉니다. 영화 300 봤나? 안 봤겠구나. 리뷰로는 봤어요. 이거 지금 식백 300명이 오잖아. 거의 화면의 90%가 살색입니다. 네가 우호할게요. 그 살색은 식스팩 남자 300명이란다. 근데 네가 우호하면 안 되지, 자식아. 자, 이게 스파르타인데요. 스파르타 노래도 보면 스파르타 하고 나온다 노래 보면 나는 지지 않아 뭐 이런 가사가 그러는데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지금 민주 정치가 지금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국가, 힘의 국가야. 힘을 한다는 거야. 진시황제 북한사상과 비슷하다 보면 되겠지. 여기는 무조건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중에서 자기가 이런 방법은 뭐를 잘해야 된다?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력한 군대 양성이 국민을 기르는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싸움을 잘하게 하려면 훈련 많이 시키고 말 안 들으면 패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대입재수학원, 기숙학원 같은 데 가면 스파르타식 학습관리 뭐 들어봤어? 네. 학원마다 스파르타식 학습관리라고 적어놨다. 이런 거 적어하고는 매주 쪽지 시험 치고 단어 시험 치고 안 되면 빽빽이 남기고 오답시키고 때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체육관 학교 스포츠 감독들이 자기는 스파르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어떻게든 강압적을 통해서라도 하게 만드는 게 스파르타식. 아테네는 민주적으로 하는 게 아테네. 그러면 자 처음에는 누가 이기겠노 싸우면? 스파르타가 이기겠지. 그런데 아까 지금 처음에 말고 처음에 잘 나갈 때는 아테네가 나와가지고 아테네가 아까 페리클레스 이겼잖아, 그지? 네. 페리클레스 때 이겼잖아. 근데 그 아테네가 스파르타랑 붙어. 그럼 이번에 누가 이기냐면 스파르타가 이기는 거지. 힘이 세니까. 그러면서 아테네가 이겼을 때는 그리스가 황금기로 갔어. 정치가 발전했으니까. 근데 스파르타가 이기면서 이 아테네가 도시국가가 쇠퇴해지는 거라. 근데 스파르타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팻뿌려서 이겼겠지. 네. 팻뿌렸겠지? 펠로폰네소스. 팻뿌린 게 펠로폰네소스다. 스파르타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 팻뿌렸대. 펠로폰네소스 전쟁. 마지막에 뭐죠? 됐나 여기까지?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면 100% 이거야. 그리스, 로마 각 시대별 문화의 특징이 나올 건데 일단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요. 그리스 신화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는 사람, 한 개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그리스는 뭐 그리스 신화. 맞습니다. 자 다음 주방장은 선우이를 적어 전부 다. 90에서 주방 나간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리스 신화 한번 안 읽어보고. 만화책 안 읽어? 만화책으로도 괜찮아. 포세이돈 제가 헤라 미의 여신 헤라. 그래서 화장품 이름에 헤라가 있잖아. 미의 여신 헤라. 미의 여신보다는 가정의 여신. 가정의 여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아폴로니요? 사랑의 하사는 큐피트. 아 맞다. 각종 신들 있다 이가. 그 다음 제우스 또라이죠. 바람 피우고 맞다 이가. 자식도 그거하고 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잘 봐봐라. 우리나라의 신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사님들은 연못에서 퍽 나타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게 네 끼냐 아이고 참 착하네 세계단이다 아이라. 선녀 하늘에서 내려오면 애 한 명 두 명 생맥날 때까지 삽니다. 참고 희생하고 착해. 맞지? 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는 제우스는 또라이다 아이가. 그 신들도 헤라도 마찬가지야. 신들도 바람 피고 질투하고 화난다고 포세이돈 파도 이렇게 하잖아. 네. 신이 성질 부리잖아. 그래서 이 신도 사람하고 똑같다 보는 거야. 그래서 문화 자체가 인간 중심의 문화라는 거지. 선우아 알겠나? 그리스의 특징이 뭐라고?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신의 모양 자체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이 신을 모시는 신저 민규야 저번에 페르시아 뭐라 했어? 메소포타미아는 지브라트. 아테네는? 아테네요. 아테네요. 아니 아테네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그럼 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봐. 이건 어디에 많이 나냐면 신전인데 우리가 이 책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냐면 수학책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수학책에서 본 적 있을걸요? 황금비, 비율, 비례
신전을 나타내는 게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도 황금비 할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몇 대 몇 잘 돼 있지? 사람이 제일 좋은 비율. 또 우리가 TV 가로 세로 비율이라든지 이 파르테논 이 비율이 제일 좋은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르테논 신전 여기 있거다. 그리스의 신전 맞나요? 그리고 이때 책들도 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넌 봤을 건데 그렇죠. 그런 거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가 왜 중요하냐 이 시대가 없었다 뭐라 했지 저번에 내가 페니키아가 없었다 우리가 알파벳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지. 네. 근데 이 그리스 시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울 게 없었을 겁니다. 우와. 누가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이때 나옵니다. 니 꼬라지 한번 봐라 이거 소크라테스. 네 주제를 하다. 소크라테스가 진짜 한번 보고 너 너 자신아 나 경상도 버전이 니 꼬라지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 소크라테스 또 그 밑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때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양 철학, 윤리의 기본을 만든 사람들이 이때 나온 사람들인 거라. 그 다음에 이 소피스트들이요 좀 또라이들입니다. 얘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야. 지 유리한 대로 갖다 붙입니다. 소피스트. 철학의 대상을 자연과 인간의 사회로 배우고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줘. 자 상대성과 주관성을 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안 좋아해.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노? 절대적인 진리. 그지?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는 맞는 건 맞는 기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때 나오는 데가 그리스야. 됐나 그리스? 여기까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 넘겨봐봐. 자 로마로 갑니다. 로마. 일단 헤네진나 또 로마부터 간다. 자 로마 같은 경우는요. 옆에 밑에 지도를 먼저 한번 봐봐. 가운데에서 지중해를 찾아. 지중해. 찾았나? 지중해를 전부 다 이렇게 보라색이 다 둘러싸고 있지? 네. 여기 전체가 로마 제국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겁니다. 그럼 이제 로마는 아때 그리스랑은 좀 다르게 간다. 로마는 정치 형태가 처음에 공화정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쭉 앞으로 만든 우리나라 헌법일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거든. 공자가 넣는다는 말은 공동이 같이 한다. 독재가 아니다. 왕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혼자 하는 것도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한다 이거야. 누구 같이 하냐면 초기에는 원로원과 집정관. 그러니까 원로원과 집정관이야. 이 두 개 다 사실은 귀족이야. 귀족 회의기관이야. 거기서 하다가 두 번째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는 귀족 말고 평민이 추가돼. 그게 뭐냐면 평민회, 호민관, 민 동그라미 치라 민. 평민의 민, 호민관의 민, 이건 평민이야. 앞에 원로원과 집정관은 귀족이었지. 이번에 평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다. 이게 공화정이야. 공화정.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점점 커져서 아까 방금 지중해 주위로 로마가 땅을 다 차지했지. 이 전쟁이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야.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이 지중해 일대를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제 전쟁에 아까 누가 나왔나 너 평민이 나간다고 했잖아. 그럼 전쟁에 네가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니도 참여 수당을 줘야 되겠지? 근데 이걸 귀족들이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평민들은 땅을 받지를 못했잖아. 그럼 차라리 여기서 농사 내거 짓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맞지?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사람의 소작농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 소작농으로. 그러니까 평민은 땅도 받지도 못하고 소작농으로 살게 되고 집 땅은 없고 맞나? 그렇게 되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라가 귀족이 잘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평민이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근데 항상 귀족이 잘 살겠지. 그래서 이때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라쿠스 형제가 나옵니다. 두 명이. 그라쿠스 형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평민 대표거든. 그럼 아까 호민관이 됐겠지. 나와가지고 하나 이야기를 해. 옆에 연설문 한번 봐봐라. 병사들이 열심히 싸웠고 죽었대. 그러면 남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은 흙 한 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우고 죽었는데 쟤한테는 흙 한 줌 없다. 이 흙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말이겠노? 땅이 없다. 이거 누가 할 말이라고? 그라쿠스가 한 말이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은 누구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귀족을 살려야 된다? 아니지. 자영농.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자영농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라쿠스라고. 그러면 이거 잘 됐을까? 귀족이 놔뒀을까? 아니요. 그렇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랬노? 귀족과 평민이 같이 하는 게 공화정이 됐다 이가? 이참에 지금 평민이 어떻게 돼버렸노?
쫓겨났다 이가. 그러면서 공화정은 쇠퇴해지고 다시 뭐가 되냐면 황제가는 제정이 되는 거야. 황제의 제자다. 제정이 됩니다. 그 제정한다는 이야기가 누가 힘이 센 사람이 나오겠지.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해봐. 이 사람 별명이 아우구스투스다. 아우구스투스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 한자 뭐 이런 뜻이야. 짱 뭐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쫙 통일을 하면서 군대권하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대제국을 건설해. 그러면서 이때 좀 로마가 평화시대로 갑니다. 이제 전쟁도 없고 땅도 채되고 그냥 걱정이 없는 나라로 가는 거지. 이러다가 이 이제 재정이 좀 쇠퇴해지면서 누가 나오면 군인이 황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군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가 안 되더라 이가. 여기도 군인이 황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힘센 군이 나오면 또 바꾸겠네. 자꾸 그렇게 되겠지. 그럼 나라가 잘 돼 가겠나? 아니요. 그렇죠. 이러면서 로마가 쇠퇴해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쇠퇴해 가니까 그래 로마는 망할 거야. 이렇게 끝낼 거야? 좀 잘해보려고 다시 한번 해보자가 나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해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로마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일단 나라의 수도를 옮겨. 비잔티움으로 위치 봐봐. 로마의 수도가 저 위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온다. 비잔티움 쪽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행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준다. 우리가 뭐라 했노? 자, 내 말을 들으라. 이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나라의 힘을 하나 모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말 잘 듣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좋아했을까? 항상 모든 종교는 처음에 나오면 탄압을 받는다. 왜? 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뭐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 하잖아. 근데 기족은 난 기족인데 왜 내가 평등해? 난 똑같아 평등하고 불만스럽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박해를 받아 이거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자체가 또 뭐라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제사 안 지낸다 이가. 제사를 안 지내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왕에게 충성하라 잡고 여기 뭐 다신교의 나라들이고 여러 개의 신들이 있는데 황제를 더군다나 신으로 믿겠나? 안 믿지. 그래서 이거 탄압을 받았어. 근데 이번에 콘스탄티누스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들은 다 자기 종교를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야? 콘스탄티누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밀라노였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라냐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야기해. 밀라노 칙령으로 정식 종교를 인정받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그 앞에 우리 종교 하나 있었잖아.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트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조로아스트교가 아케메네스 때 나와서 사사랑조 때 국교를 인정받는다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스탄티누스가 정식 종교를 인정을 해주고 데오도시우스 때 가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되나?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부흥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 그리스도교를 정식 인정하고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로마가 반으로 나눠져.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면서 동로마, 서로마가 있다가 서로마는 나중에 망하게 되고 되나? 이쪽이 또 동로마는 나중에 유럽 쪽으로, 러시아 이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했노? 그리스 아까 그거 제우스가 신이 어떻게 한다고? 신이 인간과 같아. 그렇죠. 가도 내고 질투도 하고 마음도 피우고 다 한다 했잖아. 인간 인간 중심적인 그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라 친다면 이 로마 문화의 특징은요 실용적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로마는 이 집 봐라. 땅이 이렇게 넓다 이가. 그러니까 이게서 길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명언에 그런 게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로마 땅이 넓은 거거든. 그래서 로마는 실용적인 학문, 건축이 발달했고요.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 말 들어봤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로마는 법률이 유명한 나라야. 그러니까 로마 법률 발달 순서를 보면 처음에 관습법 가다가 그 다음에 12표법, 만민법 이렇게 쭉 법이 발달되는 나라가 로마거라. 근데 법이라든지 건축은 생활하면서 쓰이는 거지. 실용적인 거라. 그럼 이게 건축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느냐 치면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 외국인들이 경주에 오면 사진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 화장실이다. 경주는 화장실도 기와로 짓고 있잖아. 그렇거든요. 경주를 안 가보셨나요? 경주를 아무도 안 가봤어? 아니요. 가봤는데 안 가봤어. 이런 자 기와 지붕 이런 거 딱 해놓고 옛날 폰으로 지났다 애가 그럼 뭐 외국인들 그 건물이냐고 사진 찍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많은 건데 로마는요. 이때 로마 시대 때 지었던 건축물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아이가 8세기 이때 지었던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지. 그 건축물 앞에서 사진 찍는 거라. 그러면 그 정도로 건축을 잘했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로마는 건축이 발달한 나라야. 건축물, 도로.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본 적 있나? 콜로세움. 완전 무너져가는 원형 경기장. 네. 저 요즘 그 경주 딱 들었으면 그 콜로세움이 있는데요. 이 콜로세움은 아까 얘기했잖아. 로마가 땅도 넓어. 걱정거리가 없다고 했잖아. 평화시대 때 가면. 사람들 근데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 그 원형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지금으로 치면 야구장 스탠드 경기장 같은데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랑 사람이랑 넣어갖고 싸움 붙여. 누가 이길까? 사자. 내기를 걸어. 근데 간혹 사람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대박 나는 거죠. 로또 되는 거지. 이렇게. 왜 하는 게 그럼 사람이 이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번에는? 다시 사자를 넣어. 그리고 막 피 터지고 사람 머리 잘라나오고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 내려다보고 그게 내기 걸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 나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로마가 사치와 향락 이런 거로 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경기장이 뭐냐면 콜로세움이야. 그게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철학자 같은 경우 있었고 요까지가 그리스도교. 된다 이거. 옆에 건축물 봐봐. 콜로세움 보이지? 네. 그 다음에 수도교. 옆에 나오는 건축물들이 로마 건축물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건축물들이야. 건축 잘했네 그제? 그래서 이런 건축을 하려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잖아 이게. 실용적이다.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이라 치면 로마 문화는 실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리스와 로마 두 개를 비교했고요.